네, 여러분은 오키나와 난조를 대표하는 미바르 빛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필리핀에서 5년 가까이, 그리고 일본에 정착한 지도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결혼해서 지금도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자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본의 요모조모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집단주의 혹은 전체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도 저는 100%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면서 이제 경험을 했던 이제 경험담들을 몇 가지 들려드리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집단주의라든지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게 나쁘다 좋다 뭐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집단주의나 전체주의 성향이 일본이 발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를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생각보다는 집단과 전체를 위해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본인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세대차가 좀 나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좀 예전의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좀 이런 마인드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인이나 중국인들과 비교해보면 이런 성향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일본에는 맛들이라 그래서요,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주 작은 규모의 맛들이부터 굉장히 큰 지역 축제, 아주 규모가 큰 맛들이까지 다양한 맛들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맛들이들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맛들이들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어떤 집단주의나 전체주의 성향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도 뭐 삼바 축제가 있고, 뭐 이태리나 여러 유럽, 독일 이런 데서도 뭐 독일도 옥토버 축제 등등 여러 축제들과 지역 카니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사람들이 막 그 축제를 즐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바 축제 같은 경우도 브라질을 대표하는 축제죠. 근데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럼 그 퍼레이드를 보면은 그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 삼바 춤을 자유롭게 추면서, 통일된 그런 군무가 아니라 개인이 춤을 추면서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동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맛들이에도 퍼레이드가 많아요. 그런데 이 퍼레이드를 보면요, 적게는 뭐 수백 명부터 많게는 뭐 2-3천 명, 이런 어마어마한 인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요, 똑같은 동작과 똑같은 춤을 추면서 군무를 추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행진을 합니다. 음악도 전통 어떤 리듬이죠. 뭐 예를 들어서 쿵 따닥 쿵 따닥 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통 어떤 그런 이제 타악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악기들을 이용해서 이제 앞에 악단이 막 가면 뒤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까지 되는 인파들이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동작을 하면서 군무를 해요. 야, 저거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그런 행사가 거의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다들 바쁘잖아요. 아니, 지역 축제라는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에너지를 쪼개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같이 연습하고 참여하고, 뭐 한국에서는 힘듭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일본의 맛들이라든지 지역 축제에도 어떤 전문 이벤트 기획사들이 좀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축제를 같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참여하고,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의 그런 전체주의, 그러니까 나 개인보다도 어떤 전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집단주의, 집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네, 일본 맛집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일본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뭐 업무 협약을 맺는 그런 회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라는 회사에서도 뭐 제일 높은 간부가 계실 거고 뭐 중간 관리자 그리고 또 직급이 낮은 이제 사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하고 B라는 회사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회의를 하다 보면은 물론 가장 직급이 낮은 평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권한과 책임이 작기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은 뭐 직급에 관계없이 저도 비즈니스 미팅을 굉장히 여러 번 사업을 하면서 해봤지만 그냥 자신의 의견들도 얘기를 하고 뭐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뭐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뭐 서로 얘기를 막 해요. A, B 회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마 실무 이제 책임자 격인 과장님들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부장급 이상은 실무 책임자는 아니고 이제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A 회사, B 회사가 미팅을 한다. 그러면요, 가장 두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밑에 사람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명함 교환하고 뭐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뭐 저는 누구입니다. 뭐 어느 포지션에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는 하죠. 처음에. 그리고 나서 회의를 시작하면 상대방 회사의 가장 뭐 부장이 제일 높다 그러면 부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뭐 부사장이 제일 높다 그러면 부사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대표가 또 참여하면 사장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밑에 직원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물론 뭐 소데스까 스고이 뭐 이런 이제 취임새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왜냐면은 본인의 어떠한 개성,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견을 제가 누누이 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쉽게 드러내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껄끄러워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팅을 하게 되면 가장 권한과 책임이 많은 직급이 높은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이 왜 나왔지? 그냥 증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대표자들 2명 이상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직급이 낮거나 권한과 책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아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욕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온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기 전에도 아내와 유명한 온천 지역들을 많이 다니면서 온천을 즐겼던 기억이 나요. 이곳 오키나와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키나와 이 온천이 유명하진 않지만 있어요. 근데 이곳 오키나와의 온천은 해수 온천입니다. 민물이 아니고 바닷물 온천수를 끌어당겨서 이제 온천욕을 즐기는 이 해수 온천이 굉장히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효능과 효과도 되게 탁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도 온천을 좋아하고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온천에 가지 못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뭐 오키나와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또 같이 가고 싶어 하고 해서 온천에 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사실 뭐 처음 본 건 아니고요. 다들 쿨러덩 벗고 이제 온천을 즐기는데 여자가 그냥 쓱 들어와요. 남자들이 다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그 대중 목욕탕 내지는 그 온천 하는 곳의 직원이에요. 스텝입니다. 들어와서 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해요. 야, 저는 처음에 일본에서 그걸 경험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탕에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지금은 저도 이제 하도 자주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뭐 개의치 않고 그냥 저도 훌러덩 뭐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과 갔을 때 보통 되게 좀 나이가 지긋한 한 40대 이상의 중년 혹은 좀 나이가 더 드신 노인분들이 이렇게 스텝을 많이 하시는데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젊은 여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Anyway, 그게 손님들은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여자 스텝을 그냥 스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전체에서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남탕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하거나 뭐 좀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스텝으로만 딱 보는 거지 여자로서 인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라는 이 매뉴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 그런 이제 사회에서 하나의 자기의 역할을 해주는 부품 같은 역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여성분들이 막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고 또 남자 손님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 않고 목욕을 하고 막 다 까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뭐 백화점 이런 이제 공중 화장실 가면은 이제 할머니 청소하시는 분들이 막 밀대로 닦으면서 발 좀 들어봐 그러면서 왜 여기다 침을 뱉고 딸들이야 뭐 담배꽁초 막 버리고 난리들이야 이러면서 투처투처 대시면서 청소를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목욕탕에서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떠한 집단주의에서 나온 그러한 어떤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부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도 직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본인한테 딱 주어진 일, 그러니까 회사에서 맡긴 일,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일만 딱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외에도 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직원들 굉장히 상사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승진이라든지 뭐 본인의 어떠한 그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또 갖춰가는데 굉장히 그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 그렇지도 않다고요? 아니, 근데 일본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본 친구들은요, 진짜 딱 그냥 주어진 일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어떤 리스크를 안고 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일 외에 다른 일도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서 마이너스적인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품이 고장이 나면 바로 빼서 그냥 새 부품으로 갈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조직,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책임이나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 조직의 부품의 일원으로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문제 일으키면 자기가 이제 갈리니까 새로운 부품으로 쭉 자신의 역할만 묵묵히 해가는 그러한 업무 스타일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동양권의 문화가 서양보다는 조금 이런 집단주의나 전체주의 성향이 좀 강한 건 사실입니다만,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본에서 앞으로 취업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업이라든지 또 유학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 사람들의 이런 집단주의나 전체주의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 행동하시고 또 일본 사람들이 이해한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 제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을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